지난달 말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제 부산에 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나 했었는데 지금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이 9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답니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왜 이런 건지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사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영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래 대표님이 저희 방송 출연한 게 한 6개월 전인가요? 네네. 예, 그때 집 절대 사지 말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아, 좀 네, 많네 이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지 한 3주째 됐는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뭐 안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시중에 나왔던 매물들이 다시 이제 회수가 되고 이러한 이제 경우들이 뭐 해운대구라든지 수영구, 남구, 동네 지역에서 이제 잠시 나타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매수세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안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한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은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는 부산에 이제 매매 물건이 이제 한 4만 1,00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4만 5천 개 정도로 이제 또 늘어났고요. 더 늘었네요. 예, 오히려 이제 더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하는 매매 가격 변동률도 보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는 104.6%였는데 네. 현재는 이제 0.6% 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도 이제 가격 조정세는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를 때 원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떨어진 데도 뭐 0.2%, 0.6%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요걸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집값이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기준금리가 이제 역대 사상 가장 낮은 이제 최저였죠. 기준금리 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올랐었는데요. 네. 지금 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될지까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올 연말을 지나서 이제 내년 1분기까지도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까지는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이제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보다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가장 이제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를 이제 갱신해야 될 때가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2년 갱신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어쩌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모멘텀 네. 그때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 하반기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년 하반기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다시 올랐던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 가격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낮은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한 24,0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입주 물량이 지나면은 다시 2024년이 되면은 부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또 한 5,000세대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10,000세대 정도 예, 주네요. 그렇게 되면은 2024년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뭐 매매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든 아니면 이제 또 이제 갈아타기를 이제 하실 분이시든지 간에 내년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3개월 뒤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그 이제 내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 시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뭐 한 2년 동안에 2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하락하는 폭이 또 클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서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뭐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 정도가 또 이렇게 이제 또 갈아타기에 또 적당한 시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은 편차가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아탈 여력이 되면 또 참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전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걱정인 게 요새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 이게 너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요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한 뭐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네. 지금 뭐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빌라, 이러한 이제 주택 형태에서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통 뭐 4층짜리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제 뭐 짓는 과정에서 건축 자금 대출을 이제 소유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순위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세대라든지 뭐 다가구 원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가 이제 임차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전세를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이제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입주 신고하고 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구주 이제 요건에 대한 대항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그 주택 이제 금융공사라든지 주택 도시보전기금 그리고 이제 서울보전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전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 이제 들게 되면은 집주인이 이제 한 70% 정도 납부하고 예. 임차인이 이제 한 30% 정도 이제 보증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세 만기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전세 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전셋값 급락하면서 뭐 집주인이 되려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수도권 얘기인가요? 부산에서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부산은 약간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다. 네. 특히나 하반기에 꽤 된다. 그래서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산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일단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나오면은 그냥 인천 송도 나오고 네. 대구 나오고 네.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뭐 역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네. 이렇게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월세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생소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전세를 이제 한 4억 원 정도를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만기가 되는 시점에 주변에 이제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네. 한 3억 정도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3억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1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이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을 경우에 이제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인에 대한 이제 은행 이자만큼을 임대인이 이제 1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이제 지급을 세입자한테 주는 하는 거예요.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뭐 반환 대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대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 7월 이후부터 해서 그 DSR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40%까지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어려워졌죠.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역월세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그만큼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자기 소득 대비해서 이제 그리고 대출을 기존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DSR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건 조금도 안 풀렸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네, 네. 예, 부동산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사실상 좀 파격적으로 해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뭐 서부 상권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제 부분 해제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 이제 지방 지역에 이제 40개 지역을 대부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파격적으로 해제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제 이 DSR 40% 규제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모든 이제 대출을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연소득 대비해 가지고 원리금과 이제 이자에 대한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은 추가 대출을 이제 안 해주는 해주죠. 형태이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완화가 되더라도 시장이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대출 규제가 계속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 이제 연말을 지나서 이제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까지도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시장에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대책들 중에 하나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DSR 이 규제를 완화를 하는 형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완화를 한다 해도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 더 해라 해도 그 이자가 무서워갖고요. 지금 너무 금리가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예, 뭐 힘들 것 같지 않나.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이자가 이제 뭐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율도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이자만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원금까지 이제 네. 동시에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상환을 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사실 해소를 하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계 소득에 맞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그에 맞는 이제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침체인데 요게 저 일부 단지에는 뭐 몇몇 명이 몰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실수요자들인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분양가가 완전히 갑자기 올라가는 또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는 아파트를 네. 잡는 것도 방법이다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가격에 대한 이제 보증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심사가 이제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좀 시세보다는 낮은 게 이제 장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렇죠. 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옳은 이제 그 땅값에 대한 부분이 분양 가격에 이제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이제 분양 가격이 더 이제 한 높겠죠? 15%에서 20%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 그 분양 가격이 너무 낮아서 해운대구라든지 수영구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분양을 많이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분양가 완화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분양 가격의 아파트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재건축에 높을 것 대한 같습니다. 뭐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급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이제 뭐 재건축 자체도 그렇게 이제 가격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지금 청약을 그러니까
좀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지만 한번 네. 청약은 지속적으로 이제 넣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지금 상황하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청약 당첨이 돼서 이제 3년이나 이제 4년 뒤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늘어나는 입주 물량 그리고 이제 조정되는 가격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3, 4년 뒤에는 다시 시장 회복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 주택보다는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이제 목돈 비율이 일단은 작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DSR 40% 규정도 안 받기 때문에 네. 그나마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래 대표였습니다. 네, 자갈찾음의 18,001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